네, 1시, 네, 7월 4일 목요일 1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정말 좀 많이 더워졌어요. 더워져서 요즘 사실 이제 뭐 밤에 에어컨 없이는 잠이 들기 굉장히 좀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벌써 뭐 열대야도 정말 빨리 온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오늘 주제는요. 네, 맨발 걷기입니다. 맨발 걷기. 네. 많은 분들이 맨발 걷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뭐 어렸을 때 뭐 모래사장에서 맨발 걷기 하고 맨발로 걷고 뛰고 뭐 이랬던 기억들이 있으시는데 근데 뭐 최근에는 이제 맨발 걷기 자체가 우리 몸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 뭐 심지어 암까지 치료된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많아지면서 관심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어요. 특히 이제 맨발 걷기에 대한 이런 효용성 때문에 효용성에 대해서 많이 좀 알려지다 보니까 동호회도 생겨서 뭐 맨발 걷기 동호회 이런 것도 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는 이런 맨발 걷기들이 있으면 뭐 그냥 건강에 좋겠지라는 정도에서 끝나고 말았겠지만 뭐 요즘은 사실 근거 중심의 사실 과학을 사실 연구하는 시대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근거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이들 꽤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용두님 안녕하세요. 네. 네, 제일 먼저 들어오셔서 네 이렇게 댓글도 달아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 같았으면 뭐 맨발 걷기 건강에 도움이 되겠지 하고 이제 끝났을 것 같아요. 끝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실제 이 맨발 걷기에 대해서 맨발 걷기를 하시고 몸이 건강이 또 좋아지셨다는 분들도 많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좀 아실지 모르겠지만 실제 이 맨발 걷기에 관련된 이런 여러 논문들도 많고 그리고 이 책들도 많습니다. 책들도 많고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뭐 리뷰를 좀 해보는 시간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아주 간단한 방법이긴 하죠. 맨발 걷기 지금 뭐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데 뭐 이것만 해도 실제 건강이 좋아질지 그럼 도대체 왜 좋아질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뭐 과학이라는 게 뭐 예전에는 뭐 맞았지만 현재는 틀린 내용도 있을 것이고요. 예전에는 틀렸다고 생각했지만 뭐 아니면 혹은 미신이라고 생각했던가 혹은 그런 부분들이 현재는 또 정말 근거가 있는 과학으로 인정받는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쯤은 사실 맨발 걷기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맨발 걷기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발바닥을 지면과 굉장히 밀착해서 걷다 보니까 뭔가 발바닥 근육도 쓰게 되고 종아리 근육도 더 쓰게 되면서 그것 때문에 좀 효용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기본적인 그 바탕이었는데요. 실제 맨발 걷기를 굉장히 좀 많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의 이제 얘기를 이제 들었다 보면 이 맨발 걷기는 단순한 뭐 근육의 뭐 활성화를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게 사실 주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맨발 걷기를 지금도 하시는 분들의 막 말씀을 약간 이제 간증이라고 하죠. 간증을 좀 들어보면 맨발 걷기를 하고 나니까 뭔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굉장히 컨디션이 좋아지고 뭐 화장실 가는 것도 다르고 뭐 컨디션이 너무 좋아졌더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뭔가 몸에 변화를 분명히 주는 것 같기는 해요. 주는 것 같긴 한데 어떤 변화를 주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생기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맨발 걷기.
우리 맨발 걷기의 중요한 핵심은요. 근데 이제 지면과 사실은 우리가 이제 항상 우리 발을 좀 생각을 해보면 현대에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일단은 땅이라는 지면을 솔직히 밟아볼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기껏해야 뭐 모래사장, 뭐 해변에 가서 신발 벗고 걷는 정도이지 발바닥이 맨 발바닥이 지면과 닿는 경우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발바닥 근육이 좀 약해지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요즘 뭐 근래 현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앓고 있는 뭐 이제 질환이죠. 질환이기도 하고 증상 중에 하나가 발바닥 통증, 뭐 족저근막염 같은 발바닥 통증들도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긴 한데요. 그런 부분들에서 지면과 직접적으로 닿아주는 이제 이 바닥과 지면이 닿아주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사실은 포인트인 것 같기는 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일단 이 맨발 걷기는 굉장히 장점들이 많다고 생각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뭐 맨발 걷기 하는 데 있어서 신발을 항상 신고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좀 이제 발바닥 근육을 많이 활용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자극이 되면서 이제 도움이 되는 것 같긴 하고요. 또 이제 사실 이제 발바닥 근육들을 계속 활용하다 보면 이거 자체가 신진대사를 좀 높이고 이로 인해서 컨디션도 좀 올리는 경향,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목소리가 잘 안 들리나요? 목소리가 지금 조금 좀 이중으로 들리는 것 같은데요. 제가 목소리를 다시 좀 보겠습니다. 네, 지금은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음성 체크를 좀 해야 되나요? 잠시만요. 네, 지금 목소리는 어떨까요? 이중으로 들려요. 죄송합니다. 네, 지금은 아마 괜찮을 것 같은데요. 죄송해요. 제가 혼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 포인트를 좀 못 잡았네요. 이 마이크가 울리는 걸 못 봤어요. 어차피 지금 이제 내용들은 아마 지금은 이중으로 들리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잠시만요. 네, 지금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게 마이크랑 지금 우리 모니터, 우리 노트북 마이크랑 같이 켜져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핵심은 아마도 이 활성산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활성산소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활성산소는 실제 우리 많은 질병의 원인이다라고 많이들 알려져 있습니다. 이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 사실 우리 들어온 산소들이 이제 사용되면서 남은 뭐 배기가스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활성산소는 정말 다양한 사실 질환들을 일으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이 활성산소를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산소는 저렇게 전자가 쌍을 이루고 있어요. 쌍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안정적인 상태예요. 안정적인 상태인데 활성산소가 보면 뭔가 전자가 하나가 빠져 있죠. 전자가 빠져 있으면서 굉장히 좀 불안정한 상태가 되게 됩니다. 불안정한 상태가 돼서 뭐 상대방이 있는 전자를 뺏으려고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문제들을 일으키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실제 굉장히 좀 다양한 질환들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뭐 요즘 근래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질병의 90% 이상이 활성산소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활성산소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좀 많이 알려져 있고요. 예전에는 진짜 어떤 원인 때문에 생겼냐, 뭐 질환이 어떻게 생겼냐라는 것들을 좀 고민을 많이 했다라고 하면 그 근본적인 원인들을 찾다 보니까 사실 그 근본적인 원인 중에 대표적인 게 이 활성산소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죠.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당뇨, 뭐 위장질환, 동맥경화, 신경계 질환, 뭐 아토피, 피부염까지
뭐 아니면 피부 노화, 심혈관 질환 혹은 암까지도 일으킨다는 게 사실은 이제 요즘 알려져 있는 활성산소의 이 사실 이제 유발할 수 있는 질병들이에요. 그래서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 뭐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활성산소가 많아지게 되면 우리를 좀 산화시키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안티옥시던트라고 하는 항산화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항산화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자를 이렇게 기부를 해요. 전자를 줘서 활성산소를 좀 안정화시키게 됩니다. 전자가 쌍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활성산소를 다시 좀 안정화시킨 상태로 바꿔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핵심인데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맨발 걷기를 하는 이제 맨발 걷기를 했을 때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기냐, 여러 가지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는 이유가 땅과 접지했을 때 발생하는 그 땅에 있는 그 전자가 이제 음전화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서 활성산소와 같은 이런 이제 불안정한 상태의 이런 전자 상태를 좀 안정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데 도움이 된다. 항산화제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사실 이 맨발 걷기에 이제 효과가 생기는 이유라고 사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여러 생각보다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논문들도 검색해 보면 맨발 걷기 혹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접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earthing, 뭐 grounding, 뭐 이런 접지라는 얘기를 합니다. 땅과 이제 땅을 이제 밟는 행위죠. 땅을 걷는 행위를 통해서 이 땅의 그런 음전화를 이제 우리 몸에 받아들인다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earthing이라고 하는데 이 접지를 함으로써 이런 전하, 우리 몸에 있는 이 음전자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이제 이 이론에 맞춰서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은 굉장히 논문들 보면 꽤 많더라고요. 꽤 많이 있습니다. 꽤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좀 그러면 우리 몸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조사한 논문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그 표를 조금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 접지라는 부분들이 꽤 우리 몸에 효과가 있다는 건데요. 일단 주관적인 우리 몸의 상태의 변화가 생긴다더라. 사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약간 객관적인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객관적인 변화보다는 주관적인 변화가 좀 생긴다더라 라는 거고요. 뭐 보통 이제 수면의 질과 뭐 통증이나 뭐 통증 그리고 전반적인 웰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더라 라는 거죠. 이제 대조군에 비해서 대조군은 거의 변화가 없어요. 뭐 잠드는 시간이나 수면의 질이나 이제 깨어났을 때.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게 저도 이제 맨발 걷기 하시는 분들을 좀 만나서 얘기를 좀 듣다 보면 그러니까 수면의 질이 좋아졌더라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좀 많이 하세요. 아마 이제 이게 활동량이나 뭐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겠지만 이제 어떤 측면에서 그러니까 어떤 우리 몸에 변화가 있든 간에 일단은 수면에 변화들이 생기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뭐 잠드는 시간이나 수면의 질이나 그리고 깨어났을 때 기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향상되더라. 보면 이 대조군 대비 보면 거의 100%가 만족하는 게 깨어났을 때 기분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신기한 게 근육의 경직도나 통증들도 좋아지더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좋아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뒤쪽에 아마 이제 이런 이제 이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통증이나 경직도도 좋아지고 뭐 허리 통증, 관절 통증 이게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무릎 관절이 안 좋거나 어디 관절이 안 좋으면 좀 쿠션감이 있는 신발을 신어서 체중의 약간 부하를 좀 줄여주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맨발 걷기를 했을 때 관절 통증이 오히려 없어졌더라 하는 얘기가 좀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상태도 좋아졌다고 하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맨발 걷기를 했을 때 지금 와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좋다곤 하지만 문제는 이 사실 바닥이나 요즘 뭐 우리 시멘트 이렇게 이제 콘크리트 바닥에서 걷는 것은 사실 좋지 않겠죠. 밑에 바닥도 굉장히 단단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뭐 여러 조각들도 많이 뭐 돌조각이나 유리조각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위치에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맨발 걷기 하시는 분들에 보면 그 맨발 걷기 이 명소들이 있습니다. 뭐 서울이나 지방에 곳곳에 맨발 걷기 명소들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사실 이제 황토길을 걸어야 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황토길을 걷는 게 좋다고 해서 그런 황토길이 있어서 좀 그런 안전한 부분들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주관적인 변화가 이렇게 변화가 있더라라고 하는데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어떤 변화가 또 있냐면요. 이거는 코티솔이에요.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알려져 있는 코티솔인데요. 일반적으로 코티솔 분비가 아마 이제 이거랑 아침에 일어났을 때 상쾌하다, 뭐 기분이 좋다라는 것도 약간 연결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왼쪽 A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그라운딩, 뭐 얼싱이라고 하는 접지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맨발 걷기를 하기 전에 24시간의 코티솔 농도를 한번 비교를 해본 거죠. 비교를 해봤더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오전에 아침에 가장 사실은 이 코티솔 농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또 잠이 들고 다시 아침이 제일 높아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좀 컨디션 좀 떨어지고 찌뿌둥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랑 좀 연결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맨발 걷기를 한 후에 비교를 해보면 이 일단 8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 코티솔 정도가 굉장히 좀 떨어지는 모습들이 보이죠. 그래서 6주간의 이 상태를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이게 안정되어 있는 상태가 좀 보입니다. 사실 이렇게 이 코티솔의 변화도 있더라. 그러니까 스트레스 호르몬. 왜냐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쌓이다 보면 이것 때문에 뭐 사실 내당능 장애 같은 뭐 당뇨 위험도, 장로 전 단계 같은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그 요즘 뭐 현대인들이 점점점 사실 스트레스 사실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스트레스 호르몬의 조절에도 뭐 영향을 준다라는 부분도 굉장히 좀 흥미로운 내용이기도 하죠.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화이트 블러드셀은 백혈구예요. 백혈구. 그러니까 우리가 염증이 생겼을 때 이제 늘어나는 대표적인 염증 세포이기도 하죠. 그리고 페인 스케일은 이제 통증 스케일입니다. 통증 지수를 표현하는 건데요. 위에 이제 플라시보라고 하는 파란색으로 보이는, 위에 약간 까맣게 보이는 그 그래프, 파란색 그래프 색깔이 지금 정상, 그러니까 대조군입니다. 이게 접지 이제 맨발 걷기 하지 않은 사람들의 정도를 보게 되면 뭐 변화가 이 염증 수치도 또 올라갔다가 뭐 변화를 보게 되면 시간이 지났을 때 이 염증이 생기거나 통증이 또 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좀 차이가 나는 게 이 맨발 걷기를 하신 분을 보니까 WBC라고 하는 이 백혈구 수치도 떨어지고, 그리고 통증 스케일, 통증 지수도 이렇게 감소한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몸 안에서 이런 변화들도 생기고 통증에 대한 것도 이런 변화들도 생기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몸에 이런 변화들이 생긴다는 게 굉장히 좀 흥미롭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처음에 주관적인 변화에서는 좀 이게 장시간 이게 지속될까,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과학적 이제 근거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변화들도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변화들도 있고요. 이것도 비슷하게 이제 통증 지수, 이제 우리가 오후에 보통 이제 통증 지수에 대해서 계속 비교를 해봐도 통증 지수가 감소하더라, 맨발 걷기를 했을 때 감소하더라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지금 오타마는 댓글님처럼 수영, 즉 물도 접지가 된다고 하는데 맞죠? 수영도 맨발 걷기, 근력, 지구력, 유산소 효과 맞나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일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맨발 걷기 예전에 이제 굉장히 좀 많이 하신 이제 선생님이 또 말씀하신 부분 중에 하나가, 맨발 걷기의 명소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이제 황토길이다. 정말 이제 흙,
흙을 밟으면 흙에도 전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몸에 이런 전자들이 흡수가 잘 된다라는 부분도 있었고요. 또 하나가 이제 물이 많고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약간 이제 해변가, 모래사장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효과적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접지가 돼서 이런 전자가 흐르게 되면 여러 가지 사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더라라는 건데요. 사실 우리 이제 의료기기나 우리가 실상 우리 일반 생활할 때 우리가 그런 전기를 흘러서 사실 치료하는 것들이 실제 있어요. 우리가 다리가 삐었을 때나 어디 아플 때 우리 이제 전기 자극을 주는 이제 뭐 물리치료 기가 있잖아요. 그것도 말 그대로 전기를 유도시키면서 근육의 회복을 좀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도 사실 비슷한 원리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 다음은 블레드 프레셔. 네, 이것은 혈압입니다. 혈압도 떨어지더라. 그러니까 모든 사실 이제 좋은 부분들 이게 이제 이 논문에 이게 어떻게 이제 계획이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이걸 단순 비교했을 때는 혈압도 원래 이제 이제 맨발 걷기 하지 않은 그룹은 혈압이 이렇게 상승하는 곡선을 보였는데 맨발 걷기를 한 사람들 보니까 혈압도 상대적으로 떨어지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긍정적인 게 사실 혈압 그리고 염증 수치 이런 것들은 사실 실질적으로 혈관 질환이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실 코티솔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혈관 질환이랑 연관성이 굉장히 큰 사실 수치이긴 한데 그런 부분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더라.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이제 질병이 있는 분들은 이제 맨발 걷기가 위험한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당뇨가 있거나 뭐 다른 말초 신경 장애가 있거나 이런 질환이 있는 분들은 사실 맨발 걷기를 하다가 다치는 수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 맨발을 걷는 과정에서 바닥이 굉장히 사실은 이제 균이 없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균이나 다른 부분들이 사실 침투할 위험도가 노출될 위험도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취약한 분들은 사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하고요. 다른 사실은 운동 방법이나 이런 재활 방법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우선될 것 같아요. 아니면 혹은 굉장히 좀 안정된 상태에서 해야 되지만 사실 우리가 이제 노출되어 있는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부위는 일단은 감염에 굉장히 좀 취약할 수 있어요. 정상인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약간 면역력이 낮은 분들이나 이제 이런 분들은 그런 감염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제 조금 이제 보호를 한 상태에서 하든지 아니면 다른 운동을 하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비슷한. 그러니까 뉴트로필이라는 것도 이제 중성구. 그러니까 이제 염증들이 생겼을 때 이제 염증 세포 중에 하나죠. 염증 세포도 같이 떨어지더라. 이 중성구의 숫자도 떨어지더라.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같이 있고요. 네, 이 사실은 이제 접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사실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 몸은 이제 여러 사실 섬유 네트워크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우리 몸의 뭐 근육, 인대, 연골, 뭐 근막 혹은 뼈, 이제 우리 몸에 덮고 있는 뭐 근육, 그러니까 심장을 덮고 있는 심장막, 뭐 여러 부분들, 특히 이제 신경, 이런 모든 부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 이제 그러니까 섬유 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섬유 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섬유질 네트워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류가 잘 흐른다. 그래서 전류를 흐르게 함으로써 우리 몸에 여러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주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염증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을 때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처가 생기거나 뭔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염증 세포들이 모여들어서 우리가 이제 회복을 하기 위해서 이제 회복을 돕게 되죠. 근데 염증 반응들이 생기면서 우리 몸에서는 뭐 열도 나게 되고 아프기도 하고 여러 반응들이 생기지만 안쪽에서도 염증 조직들이 이제 염증 세포들이 쭉 자라 이제
우리 회복을 도우면서 안쪽에서 뭐 곪는다고 하죠. 곪거나 농이 생기거나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되는 과정에서 분명히 겪을 수가 있는, 상처 회복할 때 겪을 수 있는 좀 불편감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여기 이론이에요. 제가 이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접지를 통해서 우리 전자가 들어오게 되면, 이 섬유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지들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에 힐링을 할 때, 회복을 할 때 더 원활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그래서 뭐 콜라겐의 합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도와주면서 회복이 더 잘 되더라.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사진을 좀 뺐는데, 약간 궤양이 있던 사람들을 그냥 두는 것보다 저렇게 접지를 해보고 이제 뭐 전류를 흘려보고 이런 치료를 하니까 회복이 훨씬 더 잘 되더라 라는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 뭐 아직까지는 과학적인 베이스, 그러니까 이론이 좀 약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거는 어느 정도 이제 주관적인 부분들도 있고, 이게 단순 비교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약간의 수치의 오류들이나 혹은 이 편견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이럴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고요. 제가 요즘 맨발 걷기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를 좀 해요. 그리고 발바닥 건강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하고요. 왜냐면 현대인들이 가장 사실 좀 그러니까 현대에 좀 안전이나 여러 가지 편의성들이 발전하면서 신발, 양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편한 것들을 많이 신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발 자체에 보호하는 역할들은 많아졌긴 했는데, 그 보호가 과잉 보호, 우리가 이제 온실 효과라고도 하게 되거든요. 뭐 온실 면역, 온실 효과라고 하는데, 너무 안전하게만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질병이나 다른 통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취약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발바닥을 더 자극해 줘야 되고, 더 이제 운동을 해줘야 되고, 뭔가 이런 부분들을 변화를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 몸이 이렇게 생긴, 그러니까 근육이, 팔이 이렇게 앞뒤로 구부리고, 그러니까 혹은 어깨 관절이 360도로 회전을 하고, 뭐 눈이 좌우로 회전하고, 이런 부분들은 다 사실은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모양도 그렇게 만들어진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발이면 불편하다고 하잖아요. 불편하고 정상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우리 발바닥이 아치가 있는 것도 사실 다 이유가 있죠. 왜냐면 아치에도 근육이 있고 혈관이 흐르고, 발바닥까지 간 혈액이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시작점이 발바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발바닥을 제대로 잘 자극을 해줘야, 우리가 뭐 이제 한의학에서 뭐 한의사 선생님들은 뭐 그 발바닥에 혈자리가 있다, 우리 전신 건강을 볼 수 있는 그런 혈자리가 있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발바닥이 어떻게 보면 혈류 흐름에, 말초까지 간 혈류 흐름의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자극이나 충분한 사실 운동이나 활성도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요즘 신발들이 너무 편해졌어요. 신발 쿠션들도 너무 좋아지고 막 그러다 보니까 발바닥 아치를 사용할 일도 없고 발바닥 자체를 크게 사용할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면, 생각을 해보면, 저도 그렇지만 하루 종일 몇 시간이나 걸을까요? 그러니까 몇 분이나 걸을까요?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사실 걷는 부분들이 꽤 있긴 하지만, 보통 뭐 지하철이나 버스 타서 앉거나 뭐 그냥 서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지, 걷는 경우들도 굉장히 좀 적어졌거든요. 예전에 비해서 적어진 부분도 있고, 저도 일하다 보면 앉아 있는 시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많고, 그러면 발바닥이나 종아리나 허벅지 근육은 점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약해질 수밖에 없어서 더더욱이나 할 때 정확한 좀 자극을 주면서 우리 신경계를 좀 활성해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 뭐 전신 건강의 핵심은 또 매번 말씀드리지만 혈관이잖아요. 혈관의 핵심은 수축과 이완입니다. 제대로 들어온 혈액은 다시 나가야 되고요. 뭐 들어올 혈액이 있다면 제대로 받아들여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제대로 이루어져야지, 원활하게 사이클이 이루어져야지 우리 몸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사실 이제 맨발 걷기를
또 말씀드리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맨발 걷기에 대해서 저도 뭐 한 1년 전부터 알면서 뭐 좀 생각들도 해보고 했지만 이제 저도 이 객관적인 자료들이 어떻게 있는지 그리고 실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는지를 이번에 조금 더 알려드리려고 이제 좀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실제 뭐 맨발 걷기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많이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 당연히 이걸 이게 과학적 근거가 얼마나 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근데 분명히 증상에 유의미한 개선이 있다라고 하면 긍정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게 접제 효과이든 혹은 뭐 우리 전신 뭐 신경계 활성이나 근육의 활성을 주면서 일어나는 일이든 어떤 측면에서 사실 둘 다 사실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 요소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한번 시청하시는 분들도 보시면 내가 지금 발에 뭘 신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푹신푹신한 뭐 신발을 신었든 슬리퍼를 신었든 이러실 건데요. 이제 사실 자연의 바닥에서 맨발로 걷는 것만큼 사실은 발바닥 근육을 또 자극해줄 이제 사실 방법도 없는 것 같거든요. 발바닥 사실 발끝부터 발바닥 여기에 뭐 흙의 이런 촉감까지 다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전신에 이제 사실 느끼지 못했던 신경계 활성에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얘가 좀 맞는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뭐 아이들 이렇게 진흙 놀이나 이렇게 슬라임 같은 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촉촉함 감각들 혹은 이렇게 계속 만지작거리고 손가락을 계속 움직이는 것 자체가 아이들 뭐 지능 발달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정서 발달에도 정서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 때문에 얘기를 좀 드렸고요. 명소들이 굉장히 좀 많다고 해요. 황토길을 요즘 많이 찾아간다고 해요. 그래서 뭐 광주에도 있고요. 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이런 맨발 걷기 명소들 그리고 황토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긍정적인 영향들이 있는 것이 있다고 하니까요. 한 번쯤은 해보셔도 되고요. 근데 안전을 좀 생각해야죠. 저희가 이제 의료인들은 항상 이제 뭐 장점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유의사항이라는 걸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약을 처방하더라도 이게 약효가 이렇게 있다. 뭐 용법에 맞은 이런 용법을 제대로 활용을 하면 약효가 있지만 또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유의사항들을 항상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그래서 맨발 걷기는 제가 생각해도 사실 최대한 안전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아이들도 모래사장이나 혹은 이제 이렇게 흙에서 많이 놀잖아요. 아이들은 오히려 맨발을 많이 맨발로 많이 돌아다니려 하죠. 요즘 뭐 신발을 신긴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막 답답하니까 어디 모래사장이나 이런 데 가면 신발부터 벗잖아요. 이제 그렇게 생각할 때 대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간혹 사실 다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다치는 것도 문제지만 이제 성인들 특히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혈관 질환이 있거나 혹은 뭐 당뇨가 있거나 뭐 이런 대사 질환이 있거나 면역력이 약한 분들은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그리고 이게 전반적인 너무 이 맨발 걷기에 대해서 막 신념을 가지고 너무 신봉하시면 절대적인 신봉을 하시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제 맨발 걷기로 암을 치료했어요 라는 얘기들이 약간 간증처럼 막 이렇게 유튜브나 여러 이제 채널에서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뭐 긍정적인 영향을 줘서 어느 정도 회복하는데 도움을 줬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면 실제 암이나 사실 뭐 다른 질환의 치료의 시기를 놓치는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복했던 분은 굉장히 희박한 확률로 그렇게 성공을 한 것이고요. 절대적으로 사실은 성공 확률이 높은 치료 방법이 있는데 그걸 두고 다른 치료라고 해서 이런 사실 다른 이제 대체 의학으로 이제 대체를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양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전에도 그게 있었잖아요. 폐암 구충제로 폐암을 치료할 수 있다. 말기 폐암을 치료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이슈였었거든요. 근데 여러 선생님들이 그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했지만 일부 사실 분들이 난 이렇게 해서 치료가 됐다. 그리고 구충제에 이런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아까 맨발 걷기 이론과 비슷할 수 있어요. 구충제가 사실 그런 기생충이나 이런 것들을 죽이는 원리를 봤을 때는 충분히 암세포도 죽인다. 그리고 값싼 이제 음모론까지 나오게 되죠. 이 값싼 구충제가 풀리면 이런 항암제를 만드는 회사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항암제 회사에서 이거를 팔지, 그러니까 암 치료로 판매하지 못하게 이렇게 만든 거다. 뭐 이런 음모론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흰봉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뭐 이게 정확한 비교는 아닙니다. 정확한 비교는 아니지만 제가 그때 굉장히 좀 안타까웠었거든요. 왜냐면 분명히 이제 말기 암이기 때문에 폐암 같은 경우는 사실 3기, 4기 이렇게 지나갈수록 예후가 굉장히 좋진 않아요. 좋진 않고 그런데 최근에 이제 뭐 면역 치료나 다양한 치료들, 표적 치료나 이런 치료들이 나오면서 암에 대한 폐암에 대한 치료율도 사실 좀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구충제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치료를 받지 않고 그냥 구충제만 먹는다든지 막 병원에 오지 않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학회 차원에서도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때 이제 여론 자체가 좋지 않았던 상황이라 오히려 이제 그런 해명 자체가 약간 독이 되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절대적으로 신봉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과학적 근거라는 것은 정말 수십 년의 데이터가 또 필요하고 많은 실제 환자분들을 정확한 비교할 수 있는 대상으로 나눠서 비교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단순 비교에서는 그 효과를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어렵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런 효과가 있다는 거는 저희가 좀 알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고 좋습니다. 그 맨발 걷기도 한 번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티파니에서 아침을 님, 네, 안녕하세요. 네, 맨발 걷기가 두려울 수도 있고 뭔가 시도했는데 시도를 좀 안 해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위생적으로 발을 좀 세척한 뒤에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발에 분명히 균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무정균도 있고 뭐 이런 무좀이 있으신 분들이나 혹은 발에 약간 상처가 있어서 염증이 있는 분들은 맨발 걷기를 하실 때 사실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하고요. 만약에 이제 균들이 있다라고 의심돼 무좀이 있고 이런 분들은 발을 깨끗하게 세척을 한 뒤에 이제 맨발 걷기를 하시는 게 필요하죠. 왜냐하면 맨발 걷기를 하다 보면 아마도 미세한 상처들이 날 수도 있고 뭐 안 다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깨끗이 세척을 하고 깨끗이 닦아내고 이제 그렇게 맨발 걷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화의 미안 채널님, 네, 어떤 분은 맨발 걷기로 정신질환도 고친다던데요 라고 하시는데 그 얘기가 좀 전에 얘기했던 그 부분이랑 영향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전반적인 삶의 질, 그러니까 삶의 질, 웰빙에도 효과적이었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기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분도 좀 좋아진다. 그리고 코티솔의 농도도 안정화되고 좀 낮아진다라는 게 아마 이런 정신 혹은 뭐 우울장애나 왜냐면 기분도 좋아진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뭐 우울장애나 뭐 공황장애나 이런 있으신 분들도 그렇게 하고 나면 뭔가 마음이 좀 안정되고 그리고 좀 회복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은 약간 건강기능식품이랑 비슷해요. 해보셔도 됩니다. 해보시고 뭐 이게 우리 몸에 직접적으로 해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긍정적인 여가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해보시면 됩니다. 하고 본인에게 맞는지를 좀 해보시면 되고요. 이 비교들 하는 자료들 보면 대부분 한 6주 정도, 그러니까 한 달 이상은 해본 다음에 그리고 나서 결과를 차근차근 좀 비교를 해보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는 좀 해보시고 이제 건강의 변화가 얼마큼 생겼는지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맨발 걷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네, 호두마루 인형님, 필라테스 누워서 하는 리포머에서 발끝 포인 플렉스 반복하는 건 종아리가 굵어질까요? 제가 필라테스를 제대로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발끝,
그러니까 발끝을 계속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라고 하는 게 효과가 있을 거냐? 그러니까 종아리가 굵어지지 않냐라고 하시는 건데요. 그러니까 종아리 근육은요. 이게 근육이 성장하는데 좀 한계가 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아리 근육 굵기는 약간 선천적인 부분들이 좀 큽니다. 선천적인 크기가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약간 결정된 근육의 크기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헬스를 굉장히 오래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뭐 트레이너 분들 혹은 보디빌더 이런 분들도 보면 어떤 분은 사실 종아리 근육이 굉장히 발달하지만 또 어떤 분은 운동을 그렇게 많이 하지만 종아리 근육이 좀 굉장히 좀 약한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필라테스 할 때 필라테스는 보통 고중량의 뭐 이제 웨이트는 아니기 때문에 저렇게 반복적으로 해주시는 것 자체는 종아리 자체가 굵어지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종아리에 만약에 지방이 좀 덮여 있다라고 하면 그 지방이 빠지면서 약간 근육이 발달된 것처럼 보일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근육 자체가 그렇게 그러니까 커지진 않을 테니까 그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운동하십시오. 근육이 커질 거라고 생각하고 운동을 안 하시는 거는 정말 바보 같은 짓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동을 해야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것이고요. 건강해져야 우리도 사실은 이제 더 활력이 생기고 사실 정신질환뿐만 아니라 여러 신체적 질환뿐만 아니라 이런 정신적인 부분들도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요. 운동하세요. 그리고 특히나 실내에서만 하지 마시고 나가서도 좀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맨발 걷기도 나가서 하시는 거죠. 나가서 한번 해보시고요. 그런 것들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TV 꽃소리 힐링 가요님 1년 넘게 했는데 좋아요. 다만 가끔 발바닥이 간지러울 때가 있는데 그게 좀 찝찝하네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좋다. 지금 이렇게 이제 체험자분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독이 될 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생적인 환경에서 그리고 보통 이제 맨발 걷기 하는 명소들을 보면 황토길이거든요. 그래서 황토길에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약간 부들부들하고 폭신폭신한 부분들에서 하는 것이니까 안전한 상황에서 하면 네, 사실 괜찮을 겁니다. 괜찮을 거라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긴 하고요. 저희가 오늘은 네, 운동하십시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운동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운동을 안 하고 사실 다른 방식으로 건강을 회복하려고 하면 그거는 사실 그렇게 오래 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는 것 같아요. 요즘 뭐 이제 운동하지 않고 근육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해서 뭐 이제 뭐 EMS 기계나 뭐 아니면 우리 이 전자기를 이용해서 이제 근육을 수축 이완해주는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요. 뭐 그거 자체가 근육을 어느 정도 자극을 해줄 수 있겠지만 그렇게 지속 시간도 그렇고 우리가 운동했을 때는 단순히 근육만 생각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발 걷기도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운동을 했을 때는 다른 사실 근육 자극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사실 좀 답답하기도 하고 실내에만 있으면 답답하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분명히 쌓일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맨발 걷기는 야외에서 해야 되고 그리고 야외 공간 중에서도 보통 이제 숲속이나 이런 부분들의 공원이나 이런 데서 많이 할 거잖아요. 혹은 이제 뭐 해변에서 바닷가에서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 자체가 심리적인 좀 안정을 줄 것이고요. 뭐 우리 몸의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분비도 사실 촉진하면서 이제 기분도 좋게 하고 기분이 좋아지고 여러 사실 긍정적인 호르몬들이 나오니까 그게 우리 몸 안에서도 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뭐 굳이 반대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신 이제 안전한 영향에서 하는 부분들이 좋겠다라는 거고요. 지금 아마 이걸 지금 시청하시는 분도 계시고 나중에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맨발 걷기를 한번 해보신 분들은 계속 하시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운동 중독에 빠지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막 운동하고 나면 우리 몸에 막 아드레날린 솟구고 약간 도파민 중독되는 것처럼 맨발 걷기를 하니까 맨발 걷기를 할 때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에너지들이 계속 막 쏟으니까 그걸 또
보통 이제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전도하거든요. 주변에 전도해서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같이 가자 하면서 또 같이 하면서 또 이제 정서적인 안정감, 뭐 유대감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도 좋은 영향이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 무릎 통증 같은 경우도 사실 나이가 들면서 무릎이 통증이 생기고 혹은 관절에 통증이 생기는 원인 중에 하나가 관절염일 수도 있죠. 관절염일 수도 있지만 관절염이 진행되더라도 무릎에 혹은 주변 근육이 탄탄하게 잡아준다라고 하면 사실 통증이 감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허리 뭐 디스크가 있어서 허리 통증이 있거나 뭐 아니면 무릎 통증, 무릎 관절염이 있어서 무릎 통증이 있더라도 무릎 주변의 근육들이 제대로 활성화가 되거나 제대로 성장되어 있으면 사실 그쪽을 무릎 관절이나 허리 이제 근육, 지지대를 좀 잘 근육이 잡아주기 때문에 통증이 감소가 되죠.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도 영향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맨발 걷기를 하게 되면 아마 뭐 평지도 걷기도 하겠지만 거의 등산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기도 하고 뭐 얘기하다 보면 금방 1시간 뭐 1시간 이상 또 걷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영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이제 너무 과학적으로만 접근하실 필요는 없고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이제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은 요소들은 또 다른 부분들도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이게 접지에만 너무 생각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접지 때문에 우리가 전자가 들어와서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한다더라. 우리 몸의 항산화력은 사실은 긍정적인 호르몬들이 뭐 분출해도 분명히 항산화력도 높아지기 때문에 면역력도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복합적으로 아마 작용은 했을 거예요. 했을 거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오늘 이 이제 맨발 걷기에 대한 내용들을 좀 들으셨다면 한 번쯤 밖에 나가서 혹은 외부에 요즘 뭐 황토길들 군데군데 공원에 많으니까요. 한번 나가셔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요즘같이 여름 이제 굉장히 좀 묻어지고 있죠. 묻어지고 있고요. 저도 이제 날씨가 더워지니까 약간 땀도 많아지고 땀을 많이 흘리고 나면 또 기력도 좀 떨어지고 이제 밤에는 또 실내에서는 계속 에어컨을 틀고 있다 보니까 안과 밖에 온도차가 많아지면서 사실 약간 면역력이 떨어진 부분들이 좀 느껴지거든요. 이런 시기에 좀 활력을 좀 높이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그 방법 중에 하나 이 맨발 걷기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해보시고 효과가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요. 네, 지금 아마 이런 이제 질환이 있어서 다쳐서 골절이 있어서 생기는 통증들은 단순히 사실 맨발 걷기로는 회복이 되진 않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진료를 받아보시고 정확한 사실 치료를 또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동주였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